제1당 재구성 요구 제12차 성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묵념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다음은 회장님 열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고, 정말 이 어려운 31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시기가 시기이고 중요한 지금 시점에 저희들이 도달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루가 일 예상처럼 말이 있는데 정말 그대로 지금 세월은 흘러가고 있고 아무것도 지금 진전이 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안타깝지만은 우리가 미치고 투쟁을 해서 빠른 진상규명과 올바른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유족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 11번째에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용역이 정의와 성격에 관한 용역, 그 다음에 14연대 공개에 따른 민간인 학살의 법적인 문제 연구 용역, 그 다음에 여순항쟁의 영향과 결과에 대해서 용역, 이렇게 용역을 냈는데 5월 30일자로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 5월 30일자에 신청이 들어온 대학이 동국대학, 국방대학 두 대학만 들어왔습니다. 근데 정의와 성격 문제는 1차 공고 때에 5월 초승 1차 공고 때에 나갔기 때문에 원래는 단수 한 군데만 한 항목에 한 군데만 들어오면은 유찰이 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5월 초에 정의와 성격에 대해서는 1차 공고가 나가고 2차 공고이기 때문에 2차 공고는 단수로 뭐냐면은 신청을 해도 뭐냐면은 용역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동국대학을 선정하고 법적 검토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대학은 처음이기 때문에 탈락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입찰 신청을 한 동국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대. 근데 심사가 통과돼 가지고 합격이 되면은 일단 진상보고서에 필요한 정의와 성격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는 보고서를 5개월 기간을 줘가지고 대학에 5개월이면 지금 5월달이니까 6, 7, 8, 9, 10 10월 말까지의 기한을 줘가지고 뒤에 들어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진상보고서 든지 지금 진상규명도 하지 않는가 그런 의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누누이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카톡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4.3 개정법안을 내려고 하는 데 대해서 국회에서 심포지엄이 있을 때 그때 서두의 사회자 이장희 교수가 사회를 보면서 오늘 아주 귀한 분이 왔고
아주 중요한 이 심포지의 중요한 코멘트를 할 수 있는 회장님 오셨다면 저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서두는 녹음이 안 됐는데 그래서 내용은 카톡에 든 것처럼 제가 자세하게 그날 제주 사상 이것뿐 아니라 전문가 집단들이 모인 데서 전부 자세하게 말씀한 것처럼 지금 대상 문제 같은 것은 정부에서 참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뭐냐면은 용역을 받은 건 있습니다. 제기적으로. 그런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용역 항고할 수 있는 용역을 받고 보고서 진상보고서를 국회 특별법에 보면은 6개월 이 기간이 끝나고 6개월 후에 완전히 국회에 진상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죠. 이게 법적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왜 국회에 제출하냐면 또는 주권자의 원칙에 의해서 국민의 대표들이 뽑은 법률이기 때문에 국민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국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이러이러한 보고로 사건 진상입니다. 사건이 이렇게 돼서 많은 사람이 죽고 신청이 몇지 와서 이력이 얼마가 결정됐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런 형태 전체적으로 보고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7,465명 신청자 중에 탈락되고 몇 사람이 유력으로 판정될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완전히 한 사람에 대한 보고서가 대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됩니다. 그러려면 그게 전부 진상보고서에 다 붙습니다. 그 역사적인 자료라서 영원히 대한민국에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원의 부친 이용복이가 어떻게 해서 죽었다 하는 것이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기록이 많습니다. 이러한 진상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용역을 준 것은 아마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체는 알다시피 법률위반이에요. 특별법위반이에요.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역이 있었고. 그런데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노량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왜 이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진상보고서 작성에 대한 용역 그 다음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해서 용역을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뭐냐면은 모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누이 강조하기면은 1948년 10월 19일 제주도에 민중항쟁이 격파되고 그 당시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그 다음에 파견되어 있는 군대로서는 진압을 할 수 없으니까 미군정 때부터 구성되어 있던 국군준비대 그게 나중에 국군으로 이름을 바꿉니다만 14연대를 파견을 하겠다고 결정을 정부가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무기가 새로운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모든 신장비, 최신 총으로부터 대포, 모든 뭐냐면은 해군 함정, 그 다음에 신계 헬리콥터, 이런 게 전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통신장비, 바로, 작전 중에 쓸 수 있는 이런 신무기를 미군이 전부 제공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제주도를 쓸어볼 생각으로 14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14연대 양심적인 군인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는 농민의 아들이고, 그때는 우리나라 농업국가니까 전부 다 뭐 농민의 아들입니다. 우리 부모 형제를 갖다가 학살할 수 있냐? 학살할 수 없다. 그래서 뭐냐면 파병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문제는 원인이 미군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있으면서 일으킨 일이기 때문에 미군 나가라! 그렇죠. 이러한 태제를 걸고 항명을 해서 봉기를 해서 알다시피 여수시, 순천 외에 동부 4군, 그래서 6개 지역에 전부 자연들이 가서 탄압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승만 정부에서 생각할 때에 커다란 충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미군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군 안에 들어있는 지금들이 말하는 적성분자들을 소탕을 하고, 그게 유명한 그 당시 숙군이란 말은 골라낸다는 말이죠. 군대 내 안에 있는 빨갱이들, 자기들이 말한 빨갱이들을 갖다가 전부 골라내가지고 핵심 청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찬수하고, 차제에 공산당한 뿌리를 뽑고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로서 완전히 말살을 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워놓고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6개 지역은 민간인들만 무장하지 않는 민간인들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 진영에 전쟁을 하는 모양으로 중무장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비무장의 민간들을 무조건 학살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제네바 조약에 된 유엔 인권기획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도 위반됩니다. 이러한 것을 감행하면서 왜 그러면 걔들이 그러한 무자비한 학살을 했느냐 하면, 빨갱이들, 14년전은 빨갱이들이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빨갱이는 이 땅에서 전부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게 이승만 정권이 내걸고 있는 당시의 국정기조였어요. 그래서 한 달 후에 49년 12월 1일 날 국가보훈법이 통과가 돼서 완전히 법적인 토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뭐냐면 경찰과 서북청년단, 대동청년단 이런 민간인들도 실질적으로 민간인을 조사한다든지 연행한다든지 구타한다든지 이런 것을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우리 여수 지역을 완전히 민간인들의 그러한 서북청년단이 청년들이 을 동원해가지고 나중에 일본은 전부 경찰 군대로 다 들어가고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학살하고 법이 없음에도 마치 무법천기의 그러한 무질서한 행태를 보인 것이 알다시피 여성 사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75년 전에 이승만이 내걸었던 국정기조를 다시 내걸고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지금 특별법도 자기들 같으면 안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지금도 법대로죠. 그런데
특별법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상조사하고 명예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대해서 완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14연대가 반란이다, 항명이다, 정당한 항명으로 볼 수 없다. 반란이기 때문에 반란 세력에 동조하고 찬동하고 찬성하고 가담하고 도운 사람들은 무조건 유족에서 탈락을 시켜서 기각 결정을 해서 유족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뭐냐면 용역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생각은 있지만은 어디 있는 대학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런 교수들이 연구집단에서 나온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작전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법적으로 볼 때는 헌법 위반입니다. 왜 헌법 위반이냐 하면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게 완전히 규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입각해서 14연대는 제주를 하지 않고 같은 동족을 살상할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그럼 어느 쪽이 정당했느냐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14연대가 한 명을 같은 동족을 죽이지 않겠다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정권에서 비록 구역을 하고 동조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잡아서 조사를 하고 재판을 받아서 형을 살리면 살렸지. 죽여서는 안 되는데 직결처분, 소위는 군대는 소위 이상, 경찰은 경사 이상 이승만이가 명령해서 다 죽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늙은이든지 어린애도 불문하고 빨갱이는 다 없애버려라 하는 명령을 내려서 그 많은 죄 없는 인명들이 사창을 이는 헌법에 규정된 헌법을 무시한 독지국가가 아니고 그야말로 무법천지에 이승만 독단의 독재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정말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시체가 됩니다. 시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명예도 찾고 부도 찾고 권력도 찾고 자기들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진 짓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게 다 뭐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헌법 10조에서부터 20조까지 전부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게 가장 첫째 항목이 생명보존입니다. 그러면 이승만 정권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될 의무를 지켜야 하면 그렇지 않다. 거꾸로 간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독재자 중에서 가장 많은 인명을 살상한 사람이 이승만이가 톱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야, 정말로 언제든지 제가 역사를 들여다볼 때 이러한 것이 75년 전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정권이 새마을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이태원의 사건, 그 다음에 해병대 최상병의 사건, 그 다음에 엊그저께 얼차려 군대에서 기합을 받다가 죽어버린 군인의 사건,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75년 전에 제주든지 여수의 사건에 역사적인 교훈을 잊어버린 통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세월호 진상규명이 됩니다. 이태원도 마찬가지. 법을 통과시켜놓으니까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되돌려. 이게 무슨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인권이 보장되고 정말로 GDP가 5만 번에 가깝게 달성됐다고 선진국이 됐다고 떠들어대는 그 작자들의 두뇌를 의심 안 할 수 없고 그들의 마음을 잊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우주보도 이 지구보도 무겁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리새끼처럼 뚝딱 죽여버리는 이런 야만적인 인권과 인권의 존엄, 생명의 존엄을 무시하고 있는 이러한 정권 속에서 오늘 유순사건 진상규명 윗보고서 작성해 그 무자비한 이승만의 정신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는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말살을 시키고 제 이치로 돌려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한테 영원히 손가락받는 아주 무능하고 정말로 쓸데없는 선조들로서 비판을 받을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벌떼처럼 모여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단결을 하면서 힘을 합해서 하루속히 이 사건을 규명해서 역사 앞에 도통하고 정말 세계적으로 문명국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법적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뒤돌아가고 있는, 후퇴하고 있는 역사를 무시하고 하나의 교훈을 발로 직접 짚밟고 있는 이런 무지몽매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다면은 인내천이라는
통합혁명의 핵심적인 천도교의 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즉 하늘이다. 하늘이 뭐냐? 하늘의 소리, 하늘을 두려워하라 하는 것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이야기입니다. 인명을 경시하고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고 인도적인 가치를 짓밟고 있는 이러한 무지막대한 정권에 대해서 언젠가 역사는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고 우리의 국민들은 머지않는 장래에 이것을 깨끗하게 청산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이 아름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국민과 함께 가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정의로운 목소리를 듣고 있는 국민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더 힘을 내고 더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힘과 의지와 결단을 완전히 정부에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호해 치겠습니다. 진상 규명을 빨리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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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 보고서 기획단을 해체하고 재구성을 요구한다. 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족들이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참 마음이 복잡하네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기도를 읽겠습니다. 서울 항쟁 여순 10월 19 항쟁은 여야 합의된 특별법이 통과된 취지를 왜곡하지 마라. 여기 모여있는 여순 항쟁 유족들은 76년의 세월 동안 국가로부터 무참히 핍박받고 소외되며 비참하게 살아왔던 국민들입니다. 무릇 국가는 백성에게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도한 이승만 정권은 이 군정을 등에 업고 친일 반민족 반역자들을 앞세워 여수 순천 동구 6개 군 백성들을 무자비한 공권력으로 1만여 명이 우리들의 부모 형제를 학살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젊은 학생, 젊은 유능한 청년들과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고자 열망하였던 백성들이 왜 국가폭력으로부터 학살당해야 했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군인 14연대 무장공기와 민간인 우리 부모 형제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1948년 이승만의 무자비한 공권력인 고령과 병령으로 학살당한 우리 부모 형제 원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로 인해 지울 수 없는 기억을 안고 살아온 유족들 가슴에 칼질하는 제2의 가해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년 전 여와 야가 합의하에 국회에서 여순항쟁 특별법이 발의 통과된 사항을 부정하고 지연을 하는 현실이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1차 진실하에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일반 재판과 재심 판결로 국가폭력에 의하여 무참히 살해되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여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 그리고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져, 그리고 판사님의 눈물로 사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집시하기 바랍니다. 국가폭력에 의하여 죄 없는 양민이 학살된 사건을 왜곡하지 말고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회복과 배상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4년 6월 5일 여순항쟁 서울유족 일동. 감사합니다. 여순항쟁 진상규명을 속히 여순항쟁 진상규명을 속히 일으키다. 및 보고서 작성 기획단 재구성 요구를 검토한다. 하나, 기획단 재구성을 요구하라. 요구하라. 두개.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권리시 없어요. 안 돼. 예. 저기, 수고했습니다. 이걸로써 끝내겠습니다.